여러분이 스위스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보러 간다면 당연히 스위스를 가야겠지만, 만약 알프스를 보러 간다면 스위스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알프스의 압도적인 대자연 아래 평화롭고 한적하게 여유 있는 알프스를 즐기고 싶다면 스위스가 아닌 바로 이곳 돌로미티를 가셔야 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왜 알프스를 보기 위해 스위스를 가면 안 되는지, 왜 돌로미티가 정답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돌로미티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산악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탈리아의 알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알프스 하면 스위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볼 수 있어요. 길이 약 1200km와 면적 약 20만 제곱킬로미터를 가진 유럽 최대의 산악지대거든요. 알프스 산맥을 우리나라 면적과 비교한다면 약 2배 크기로 알프스 산맥만으로 우리나라를 2번 덮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산맥입니다. 돌로미티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돌로미티는 지역입니다. 돌로미티라는 지역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으로 예를 들면 돌로미티는 강원도, 돌로미티 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춘천, 평창, 강릉 같은 거죠. 강원도의 면적이 16,800제곱킬로미터, 돌로미티 지역의 면적이 약 16,000제곱킬로미터이니 돌로미티는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로미티를 가고 싶다고만 생각하면 한 달 살기로도 부족해요. 돌로미티 내에 있는 특정 지역들을 골라 가셔야 하죠. 그건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 전에 왜 제가 알프스를 보기 위해선 스위스를 추천드리지 않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빅맥지수 세계 1위답게 물가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그 비싼 미국보다도 무려 43.6%나 비싸죠. 한국보다는 98.8%로 2배가량 비싼 겁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가 12프랑, 한화로 2만원이 넘는 돈이네요. 햄버거가 이 정도니 나머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감이 오시겠죠? 또한 스위스는 프랑이라는 스위스만의 통화를 사용하고, 이 프랑은 유로화 대비 강세로 인해 이중환전이라는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치즈퐁듀와 라클렛 같은 전통 음식이 있지만 한국인 입맛에 호불호가 극명하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행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단 한 명도 스위스 가서 음식을 만족한 한국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끼 외식을 해보면 적어도 1인당 5만원가량은 나오니 현지 음식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음식에서만큼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인터라켄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아니 이 두 가지 언어밖에 안 들릴 정도로 아시아 관광객이 넘칩니다. 융프라우 철도 승객의 90%가 아시안이라는 통계는 유럽 여행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죠. 스위스 여행의 78%가 자연경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역사 유적이나 도시 탐방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알프스라지만 이게 한 일주일 체류하다 보면 슬슬 질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스위스에서 자연을 제외한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다른 국가만큼의 선택지가 있지 않죠. 그럼 반대로 돌로미티의 장점도 알아볼게요. 스위스의 단점과 당연히 반대겠죠. 동일하게 여행했을 때 물가적으로 교통, 식사, 액티비티 등 숙소를 제외하곤 스위스 대비 약 4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프랑과 같이 이중환전도 필요 없고, 주요 통화이기 때문에 나름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죠. 특히 알프스의 대표 액티비티인 패러글라이딩만 비교해봐도 인터라켄의 경우 평균 225에서 294프랑, 돌로미티의 경우는 평균 140에서 180유로, 스위스보다 약 40에서 60%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낯설지 않은 이탈리아의 파스타, 피자, 리조또 등의 음식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의 동유럽 음식까지 선택지가 많아요. 여행의 즐길거리 중 하나인 식문화에서도 압승입니다. 근데
돌로미티는 렌트가 필수이지 않냐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유명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만큼 차가 없어도 버스를 이용해 뚜벅이들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로미티 서부 지역에 숙박하는 경우 대부분의 숙소에서 돌로미티에서 운행하는 버스 및 일부 케이블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빌카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숙소가 주는 건 아니니 예약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모빌카드는 1일권, 3일권, 7일권이 있는데 1일권만 해도 20유로, 한화로 3만원이 넘는 돈이니 가능하면 1, 2만원 비싸더라도 모빌카드를 주는 숙소를 예약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리고 돌로미티는 구글맵으로 여행하기에는 버스 시간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뚜벅이들을 위해 앱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실물 티켓을 구매할 필요 없이 앱을 통해 버스 티켓, 결제 및 탑승이 가능해서 편하고요. 또 출발지, 도착지만 입력하면 버스 번호, 출발 시간, 소요 시간, 요금까지 모두 나와요. 가장 좋은 기능은 버스 지연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지연이 잦은 돌로미티에서 구글맵에 보이는 시간표만 믿고 버스 타려다가 한번 놓치면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 일정이 심하게 붕 뜨게 되거든요. 돌로미티에서 뚜벅이 여행자들은 꼭 이 앱 다운받아 주세요. 다만 산악지형이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가 안 터져서 앱으로 버스 결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현금은 가지고 여행해주세요. 이탈리아는 평생을 살아도 다 여행하지 못할 만큼 많은 관광지가 있다는 말이 있죠. 돌로미티의 대자연뿐만이 아니라 베니스를 포함 이탈리아의 다양한 북부 소도시도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118개의 섬과 운하로 이루어진 수상도시 베니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사랑의 도시이자 로마 시대의 유적과 중세 건축물이 공존하는 베로나, 가르다우스의 진주, 호수 아래서 솟아나는 온천으로도 유명한 이탈리아의 숨은 휴양지 시르미오네, 중세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한 구시가지와 세련되고 현대적인 신시가지의 조화 베르가모,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빙하호이자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최고 휴양지 코모 호수, 세계 패션과 디자인의 수도 밀라노까지. 돌로미티에서 알프스의 대자연을 충분히 느껴보고 이후 이탈리아 북부의 매력적인 소도시들을 함께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돌로미티는 계절마다 독특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돌로미티의 봄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자연이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순간을 보는 듯해요. 눈 덮인 봉우리 아래로 녹아내린 물이 계곡을 흐르고 야생화가 산비탈과 초원을 물들이기 시작하죠. 돌로미티의 여름은 봄에 피어난 생명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야생화가 만발하고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이 돌로미티의 수많은 암벽 봉우리와 어우러져 그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트레킹, 산악자전거, 암벽 등반과도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가장 완벽한 시즌이며 다양한 행사가 열려 돌로미티의 문화와 풍경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죠. 또한 지옥과도 같은 유럽의 한여름 더위에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더위도 비교적으로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돌로미티의 가을은 단풍이 든 숲과 낮게 내려오는 햇살로 돌로미티를 한층 더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여름과는 달리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트레킹. 특히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가을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흠뻑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돌로미티의 겨울은 마치 동화 속 겨울왕국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눈으로 뒤덮인 봉우리와 아늑한 알프스의 마을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죠. 특히 돌로미티는 스키 애호가들에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키 성지로 유명합니다. 스키패스 하나만 있으면 450개의 리프트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으며 총 길이 1200km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죠. 또 유럽 감성 물씬 풍기는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함께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돌로미티는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뉩니다.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먼저 알아볼게요.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거점 도시인 오르티세이, 세체다, 알페 디 시우시, 산타 막달레나, 사소lun고, 카레짜호수 등이 있습니다. 돌로미티의 중심 마을로 서부 지역을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오르티세이입니다. 마을 자체가 알프스 감성이 물씬 풍기게 잘 꾸며져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을에서 멍 때려도 하루가 금방 갈 정도예요. 또한 세체다와 알페 디 시오시로 가는 케이블카가 모두 이 마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돌로미티 서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히 뚜벅이 여행자라면 여행하기 가장 편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세체다는 3000m급 봉우리가 칼날처럼 서있는 돌로미티 최고의 트레킹 명소입니다. 오르티세이에서 곤도라를 타고 정상에 오르면 한쪽은 절벽, 또 다른 한쪽은 드넓은 초원이라는 대조적인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죠. 돌로미티 경치의 끝판왕으로 여길 일정에서 가장 먼저 넣게 되면 다른 쪽에서 감동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페디 시우시는 유럽 최대의 고산 초원으로 최대 2300m 고도에서 수평선 끝까지 펼쳐질 황금빛 초원이 장관을 이룹니다. 오르티세이에서 케이블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완만한 트레일 코스가 많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인 장소입니다. 산타 mag달레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명상적인 산책을 즐기기에 완벽한 마을입니다. 유명 트레일 코스인 아돌프 문켈 트레일을 걷다 보면 만나는 가이슬러 산장은 돌로미티 최고의 인생샷을 남겨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소룬고는 긴 돌을 의미하는데 3181m의 거대한 돌산으로 돌로미티의 상징적 봉우리입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에 나타나는 알펜글로우 현상은 사소룬고가 석양에 붉게 타오르는 듯한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꽤나 고난이도의 트레킹 코스로 초보자들이 가기는 쉽지 않으니 1, 2인용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카레짜 호수는 무지개 호수로 불리는 에메랄드빛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서 비치는 라테마르 산군의 풍경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초현실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호수를 따라 한 바퀴 도는 무난한 산책 코스부터 하이킹 코스까지 남녀노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카레짜 호수의 별미는 뭐니뭐니 해도 새벽인데요. 새벽 일찍 가게 되면 물안개가 피어올라 요정이 사는 마을에 온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돌로미티 동부 지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돌로미티 동부 지역은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거점 도시를 기준으로 트레치메 디 라바레토, 칭케토리, 라가주오이와 미주리나 호수, 브라이에스 호수 등 다양한 호수들이 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는 돌로미티의 여왕으로 불리는 고급 산악 리조트 도시입니다. 웅장한 돌로미티 산맥으로 둘러싸여 압도적인 뷰를 도시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있으며 5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도 유명하죠. 26년엔 다시 한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요. 마을 자체도 돌로미티 내 최대 규모로 서부 대표 도시였던 오르티세이와 다르게 명품 부티크부터 현지 공예품 상점,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도시 자체에서도 할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동부 지역을 넘어 돌로미티 여행의 심장으로 불리는 중심지예요. 트레치메 디 라바레토는 세계의 뾰족한 봉우리가 상징인 곳이죠. 텐트박은 유럽이라는 방송에 나온 이후로 돌로미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장소로도 유명해요. 돌로미티를 대표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트레치메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치메와 같이 가기 좋은 장소로는 카디니 디 미주리나가 있습니다. 이 이름보다는 외국에서는 모르도르 타워로 더 유명하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르도르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우론조 산장에서 117번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약 1시간 30분 만에 만나볼 수 있어요. 아침 일찍 트레치메에서 트레일을 하고 오후에 카디니 디 미주리나를 다녀오시면 딱 좋습니다. 칭케토리는 5개의 암석탑이 병풍처럼 선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하이킹 코스로도 인기가 있으며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당연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칭케토리를 가까이서 본다면 대자연이 빚어낸 조각품 같은 암석탑 앞에서 숨막히는 경외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라가주오이는 돌로미티의 웅장한 자연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뷰포인트를 가진 장소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라가주오이 전망대는 돌로미티에서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정상에서 시작되는 하이킹 코스도 다양하게 있고 특히 돌로미티에서 가장 높은 산장 중 하나인 라가주오이 산장까지 이 코스가 인기입니다. 라가주오이 산장에서는 넓은 테라스에서 환상적인 뷰와 함께 맥주나 와인 한잔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숙박을 한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감상하는 일출,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 산장은 숙박 장소로도 여행객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장소예요. 그 외에도 미주리나 호수, 브라이에스 호수 등의 마치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쯤에서 주의사항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어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정 만드시는 분들 생기실 것 같아 염려돼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관광지들 절대 찍먹할 수 있는 관광지들 아닙니다.
장소 하나하나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트레킹 중 어디서도 나오는 작은 산장에서의 휴식 시간, 걷다 보면 나오는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들, 대자연의 일부인 수많은 야생동물들과 넓은 초원에서 방목되고 있는 가축들, 똑같은 장소에서도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뷰까지. 이런 거 다 즐기시려면 절대 하루에 3-4개씩 일정 놓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행하지 마세요. 한 곳을 가도 천천히 여유롭게, 많이 가도 하루에 2곳 정도만 일정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트레킹이죠. 돌로미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형적 특수성 덕분에 전 세계 트레커들의 성지로 불립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레벨별로 150개 이상의 공식 코스가 마련되어 있죠. 또 계절별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몇 번을 가도 부족한 곳이 바로 돌로미티의 트레킹입니다. 다음으로는 패러글라이딩. 스위스보다 40%나 저렴하게 알프스의 바람을 느끼며 비행을 해볼 수 있죠. 스키. 겨울에 간다면 이건 당연하겠죠.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는 폭신한 천연설에서 알프스 산맥의 수백 개의 다양한 스키 코스를 즐겨보세요. 절대적으로 여행에서의 욕심을 버려야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돌로미티 여행입니다. 여러 곳을 보려고 해도 어차피 산 위로 오고 가는 리프트에 막차 시간이 보통 오후 5시 정도라서 많이 가봐야 2곳이에요. 또 돌로미티는 트레킹이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생전 처음 보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뷰에 놀라 감탄하고 사진 찍고 걷기를 반복하다 보면 방문하는 장소마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꼭 하루하루 여유 있는 일정을 만드시길 바래요. 여유 있는 일정도 막상 가보면 빠듯하실 거예요. 숙박할 수 있는 도시들이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빠른 예약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숙소들은 1년 전 예약은 필수이고 나머지 숙소들도 성수기 시즌에는 3에서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숙소만큼은 스위스 못지않은 사악한 가격대도 많이 있습니다. 돌로미티의 대부분의 유명 관광지는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 찾는 데만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도 여행의 변수 중 하나죠. 또 돌로미티에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하산하는 장소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난감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하죠. 이런 것도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계획에 넣지 않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여긴 기본적으로 운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웬만큼 운전 좀 한다는 사람들도 여기서 운전 한번 해보시면 손에 땀이 줄줄 흘러요. 알프스, 돌로미티 특성상 구불구불한 길이 많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아서 항상 안전운전, 수기운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해가 지면 한국처럼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상당히 캄캄해져서 운전이 능숙하신 분들도 꽤 고생하시거든요. 한국에서도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렌트는 하되 저녁 운전은 삼가해주시는 일정을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돌로미티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여름이 오는 시기도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얼음이 온 곳이 많아 트레킹 코스가 닫혀있는 경우도 많죠. 날씨에 따라서 6월 초까지도 트레킹 코스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트레킹 코스 오픈 시기를 꼭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트레킹 코스 오픈 확인은 돌로미티 지역 공식 관광청 사이트인 visitdolomite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돌로미티 관광 관련 다양한 정보도 있으니 돌로미티 여행에 꽤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발 2000m가 넘어가면 사람에 따라 고산병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 정상도 해발 2000m가 채 안 될 뿐더러 한라산 정상을 가본 사람도 거의 없겠죠. 그래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고산병 증세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높은 산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로미티의 주요 관광지 중 케이블카를 타고 도달하는 곳의 약 70~80%는 해발 2000m를 넘으며 평균 해발 약 2300에서 2700m 수준입니다. 돌로미티 도착해서 처음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장소에 간다면 무리해서 뛰거나 신내지 말고 크게 쉼호흡하고 천천히 걸으며 몸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숙소와 마찬가지로 작은 마을이다 보니 관광객에 비해 관광객을 수용할 레스토랑들이 적습니다. 케이블카 운영 시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이 하필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이 한 번에 몰리죠. 특히 오르티세이나 코르티나 담페초 같은 마을은 예약 없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약을 꼭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게 아니라면 숙소에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대가 높은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는 만큼 한여름에도 비가 오거나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밑에서 덥다고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갔다가 큰 코 다치니 꼭 방수 재킷과 함께 방수, 보온이 되는 복장을 준비하고 여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로미티에서는 발이 편한 운동화나 등산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한국인 특성상 우리가 풀밭에 아무것도 없이 앉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돗자리 하나 꼭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중간중간에 돗자리 펴고 쉬면서 마트에서 샌드위치야 마실 것 정도만 준비해서 트레킹을 하면 정말 뷰 좋은 곳에서 가성비 좋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알프스 여행지인 돌로미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돌로미티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들 꾸준히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잊지 못할 여행하세요.